일으켰던 역대 정권의 폭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권이 출범이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허니문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도 허니문 기간 한 6달 동안은 지속이 됐었습니다. 원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취임 직후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에서도 44%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출범 초기에 있었던 인사 문제에서 부실 검증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당시 새누리당이죠.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윤창중 씨를 초대 대변인으로 임명해서 정말 고집불통 인사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취임 한 달 만에 장차관급 7명이 연속해서 낙마를 하는 그런 인사 참사가 벌어졌죠. 저는 정권을 넘어서서 인사 철통보안이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YS 같은 경우는 지명을 했는데 언론에 사전에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흘려서 여론 검증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집권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싫은 모양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강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인사는 철통보안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것저것 문제 제기가 나와서 좀 걸러지는 과정이 없이 인사청문회 때 와그닥닥 쏟아져 나옵니다. 뭐 위장 전입 문제, 편법 증여, 전관예우, 지각 납사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이 그때 확 쏟아져 갖고 임팩트가 너무 커져버리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바로 낙마, 5일 만에 낙마하는 일이 있었고, 하여튼 여러 이상한 해명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잇따라 낙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의 권리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하여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 여론 지지율도 생각보다 안 높았어요. 50%대 겨우 근접했었는데 그마저도 초기 지지율이 급락을 하게 돼갖고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불통령, 뭐 수첩공주 이게 아주 오역처럼 계속 따라붙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한 명만 해서 인사청문회 가지 않고 아예 임명을 2명 내지 3명을 해서 골라라. 떨어진 사람은 뭐가 돼? 아니,